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이른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식단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굉장히 좀 간소하죠. 된장국이 있네요. 지금 냉장고가 텅텅 빈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찬을 좀 걱정했더니 어머니께서 어떻게 아시고 부추전을 구워 주셨어요. 그래서 부추전을 한 조금 사무실에 가져와서 이렇게 또 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따뜻한 상태라서 바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대신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된장국이 되게 짰었었는데 그 호박을 좀 썰어서 넣어서 다시 끓였더니 간이 굉장히 심심하고 뭔가 된장국이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좀 자주 먹어도. 어제 저녁에 사무실에 와서 잔업을 좀 하고 국수를 끓여 먹게 되었는데요. 간장이 좀 남아있는 상태라서 이거 뭐 또 따로 국수나 아니면 김을 찍어 먹거나 하지 않으면 남아있었을 간장인데 때마침 오늘 어머니께서 전을 해주셔서 이렇게 또 남은 간장을 찍어 먹게 됐네요.
오늘도 그 온라인 예배를 조금 제가 오전에 시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앙의 길은 동행이지 독행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뭐 식사도 대접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저의 영상을 보면 정말 저 혼자만 밥을 먹는 그런 영상들이 무수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뭔가 맞는 말씀인데 저와는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이방인의 그런 친구들이 잘 없죠. 뭐 저에게 예전부터 이제 교제했던 친구들도 세상 친구들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상태고, 그렇다고 뭐 정말 교회 안에 이제 믿는 자들과 정말 뭐 친하게 친밀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동행이 아니라 독행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한 명 한 명의 교제할 상대를 이렇게 남겨두시긴 했는데, 다수에 비하면 정말 저는 정말 끼고 싶어도 좀 머뭇하게 되는 그런 좀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서 오는 그 외로움과 세상에서 오는 외로움을 이제는 조금 서서히 제가 인정을 하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 이 순간이 외로움을 이렇게 증폭시키는 이런 순간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영상을 찍음으로써 좀 보이지 않는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정말 한 명이시겠
수도 있겠지만 소통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서 외로움이 더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독단적으로 독행하는 이런 신앙의 길을 보여드리는 것이 정말 과연 보시는 분한테는 유익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상대가 정말 없습니다. 뭐 교회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혹시 뭐 시험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나님의 단어조차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뭐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뭐 친구 관계에서든 외로움은 항상 존재하지만 정말 이 영상에서만큼은 좀 제가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의, 많은 위로들이 있겠지만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국을 다 먹었고 반찬이 이제 정말 전밖에 남지 않았는데 뭔가 목이 좀 맥히는 것 같아서 밥에 물을 좀 말아서 전이랑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이네요. 밥을 다 먹었네요. 그릇을 좀 치우고 오겠습니다. 우유 한 팩을 밥이랑 같이 먹었더니 배가 정말 빵빵해진 것 같습니다. 포만감이 드니까 잠이 오네요. 벌써 밥 먹는 데만 20분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좀 짧게 찍고 싶은데 여름이 이제 다가오니 거의 뭐 초여름 같죠? 날씨가. 그래서 저희 아들이 옷을 보니 반바지는 조금 있는데 긴 바지가 여름 바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좀 더운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게 또 눈에 거슬렸죠. 그래서 또 쇼핑 한번 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아이 옷이랑 이제 어른 옷이랑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매장이라서 뭐 아이 옷 사는 김에 나도 좀 필요했던 옷을 사야 되겠다. 뭐 항상 옷을 사게 되면은 무엇을 입을까 이런 시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름에 이렇게 좀 피부 알러지라고 하나요? 이게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반팔을 입고 뭐 선크림을 바르고 다녀도 이렇게 좀 피부가 뭔가 간지럽고 뭔가 이렇게 볼록볼록 나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한 2년 정도 경험을 하고, 아, 나는 햇빛을 좀 쐬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좀 긴 옷을 찾아봐도 좀 정말 시원할 것 같은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좀 걸칠 수 있는 그 굉장히 좀 시원해 보이는 난방을 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청바지도 제가 뭐 되게 그냥 뭐 예뻐서 산 청바지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스판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니까 청바지도 좀 불편하고 그런 생각에 이제 청바지를 한 2개 정도를 버렸죠. 버리고 스판이 있는 그런 편한 청바지를 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먹고 이제 매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봄에 한번 매장을 들렀었는데 또 여름에도 또 여름이 오기 전에도 또 들리게 됐네요. 그래서 또 옷의 그런 종류가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여름 바지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무렴 지금은 좀 바지를 입고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한여름이 되면 바지고 뭐고 반바지가 제일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좀 빼빼 마르고 해서 긴 바지는 좀 더울 것 같고 아무리 시원하게 나와도 그냥 7부 바지 이걸 좀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7부를 입은 적이 좀 잘 없었죠. 그런데도 이제 긴 바지는 너무 길고 반바지는 너무 짧고 7부를 입히면 조금 아이가 마른 외형도 좀 체형도 커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7부를 골랐고 뭐 아이 옷은 굉장히 빨리 골랐습니다. 이제 제 옷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청바지 코너에 가서 청바지를 이래저래 입어보고 색상도 뭐 까무잡잡한 저의 피부에 맞는 그런 색상 또 골라보고 또 스판이 있는지 뭐 이래저래 뭐 고려하면서 골랐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바지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여름에 걸칠 수 있는 긴 난방을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정말로 생각했던 그 난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을 이제 색깔별로 고르게 됐죠. 그 매장이 하나를 사게 되면 그 가격에서 이제 10,000원이 할인되는 거고 그 같은 가격의 제품을 2개를 사게 되면 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개를 사는 편이 오히려 더 저에게는 이득이라서. 그런데 청바지를 또 그렇게 사기에는 좀 금액이 나갈 것 같아서 청바지는 하나 고르고 이제 위에 난방 2개, 저희 아들 바지 2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청바지를 샀는데 청바지를 뭐 지금 잠깐 입기에는 괜찮지만은
조금만 있다가 정말 확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청바지를 살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여름에 하늘하늘거리는 그런 냉장고 바지 이런 거를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또 이렇게 보게 되고, 정말 뭐 줄일 대로 줄었지만 조금 사면은 조금 더 제가 앞으로 입기가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고려를 했죠. 고려를 했는데 뭐 재질도 좋고 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두 개씩 사야 된다는 게 좀 부담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바지는 뭐 시장에도 뭐 싼 바지 많으니까 그냥 포기를 하자 이런 생각에 어, 계산을 하게 됐죠. 하게 됐는데 어, 저번 봄에도 뭐 그 정도 샀을 때 계산을 했었을 때 좀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뭐 예상은 했지만 또 가격이 훌쩍 넘어버리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와버리는 그런 느낌이 와서 지레 겁을 먹고 제가 청바지를 그냥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원에게 청바지는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점원이 꼭 같은 제품이 아니라도 된다, 조금 저렴한 제품 가져오면은 반값을 해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뭐 고객이 이렇게 다 그 물품을 계산을 하게 되면 금액이 이렇게 매출이 좋아지겠지만 하나를 포기한다고 하니 점원의 입장에서는 만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엄청나게 막 길어지면서 어찌 보면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제가 구매할 수 있게 챙겨주려는 그런 마음을 쏟아 부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캐치를 하고 아, 아 그래도 그냥 계산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기를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에 그런 아쉬운 얼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뭐 오전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뭐 굳이 목요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의 생활의 염려 이런 것을 이제 목요일에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날에 옷을 구매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오후에 예배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날은 더워지고 뭐 딱히 뭐 제가 시간 나는 날이 크게 없는 거예요.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인데. 그래서 그냥 목요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쇼핑을 하게 됐죠. 참 옷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옷을 살 때마다 왜 이렇게 좀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유 참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염려하는 저 자신이 참 목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임했죠. 그래도 이제 뭔가 뭐 세상의 일을 따라가다가 또 영상 앞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이 좀 같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참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녁에 저희 아들이 또 외롭지 않게 저랑 함께 해줘서
같이 이제 기도의 집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리 빵을 굽고 또 저희 아들이 제 뒷자리에 와서 빵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CM을 이렇게 틀고 빵을 찢어라 해서 빵을 나눠 먹고 그랬었었는데 저희 아들이 요즘 따라 저희 사무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좀 많이 커졌어요. 저번에 이제 저희 사무실 안에 옆집에 강아지 애견 그 미용샵이 있는데 그 가게 주인분이 강아지를 이렇게 풀어놓다가 그 강아지가 저희 아들이 이렇게 소파에 누워있는 상황이었는데 불시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때 너무나 놀랬죠. 뭔가 사람도 아니고 소리는 나는데 보니까 강아지라서 그렇게 강아지를 무서워했던 애가 아닌데 그 사건 이후로 좀 강아지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집 하는데 저에게 막 무섭다면서 소파에도 있지 않으려고 하고 저에게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쪽에 앉히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있어줬죠. 있어주면서 아이가 두려워하니까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대신 해줬죠. 두려움을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그래도 좀 기특하더라고요. 이제 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엄마한테 기도해달라는 그 모습이 좀 기특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도의 집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날에 저희 아들에게 오전에 산 바지를 입어봐라고 저희 아들이 막 입기 싫어하는데 입어봐라고 억지로 달래서 입혀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아들이 이제 칠부를 자주 입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낯설었겠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택을 빨리 떼서 그냥 뭐 농에다가 쟁겨뒀다가 뭐 불시에 한 번씩 아들한테 조건을 달면서 입혀서 이제 계속 입게끔 그렇게 이제 하려는 의도였는데 그날은 아들이 굉장히 좀 그 바지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색상이 싫니 아니면은 뭐 불편하니 뭐 배가 쫄리니 이런 거 물어보니까 배도 조금 쫄린다고 하고 바지 단이 짧은 것도 좀 싫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는 맞는데 이 사이즈가 약간 작게 나왔나 싶어서 이거 너무 딱 맞으면 또 오래만 입히고 못 입힐 것 같아서 귀찮지만 정말 큰맘 먹고 정말 교환이나 이런 걸 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죠. 금요일 날이었는데 금요일 날도 이제 오후에는 일을 가게 됐는데 꼭 데자뷰처럼 어제 했던 그 오전의 일과를 금요일에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방에다가 옷을 들고 또 그 매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 가니까 좀 귀찮음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세상에 염려가 많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제겐 필요한 것이고 그 장소에 가면 저는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그리고 유혹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갔는데
아무리 기도를 드리고 가도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시나리오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또 어제 놓쳤던 그 청바지를 조금 어차피 뭐 청바지는 필요하니까 나중에 사나 지금 사나 똑같을 텐데 지금 사자, 지금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에 어제 놓쳤던 그 청바지를 또 다시 사는 제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정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눈앞에 유혹이 있으면 저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모습 알잖아요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가게 되었는데 이제 도착을 하자 직원에게 가서 이 물품을 이제 다른 제품이랑 교환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같은 제품으로만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이즈는 좀 다르게. 그래서 아예 뭐 가격이 다른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 이제 반품을 하고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된다고 하시길래 반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 같은 가격이어야만 반값이 할인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직원은 분명 반값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제품도 2개 가져오면은 반값으로 이렇게 할인해 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또 오늘 직원은 또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사이즈를 하나 더 큰 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긴 바지로 이제 가게 되었죠. 긴 바지도 딱 뭐 아이가 입을 만한 제품이 딱 있더라고요. 크게 고민 없이. 그래서 아이 옷만 구매를 했죠. 뭐 또 이리저리 눈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또 냉장고 바지 이것도 사고 싶고 뭐 또 뭐 구경할 것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딱 해야 할 것만 하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정해주신 길들 가면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괜히 이렇게 제 생각대로 이렇게 눈을 돌리면은 세상의 염려, 뭐 생활의 염려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장애우 융화 모임이라는 것을 이제 홍보를 했죠. 뭐 전날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를 했다면 이제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일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마음이 좀 굳게 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저희 사무실 밖에도 이렇게 안내장을 걸어두게 되었죠. 분명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에 본 일기예보에서는 토요일 날이 오전부터 이제 비가 오게 됐죠.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10시에 이제 비가 그치고 10시부터 이제 나머지 시간은 다 구름만 끼는 그런 일기예보를 제가 보게 되어서
아, 그럼 이걸 취소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지. 일기예보는 요즘에 조금 잘 맞았으니까 그런 생각에 나름대로 준비를 했죠. 뭐 준비물 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해 놓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오전이 되었죠. 그래서 뭐 비가 오전에 와도 오후에 그치게 되면 조금 뭐 땅이 조금은 마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돗자리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뭐 준비물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니까 캐리어에 담아서 이렇게 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를 미리 사놨죠. 미리 사놓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이제 집에서 준비를 해서 잠깐 사무실 들려서 캐리어에다가 짐을 싣고 이제 모임 장소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희 아들이 저희 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도 갈래? 하니까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와 나의 시간이 아니야. 다른 사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오지 않더라도 올 수 있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네가 뭐 가다가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가져오고 조르고, 아니면 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에 가자 하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도 그래 같이 가면 좋겠다. 뭐 나 혼자 가는 것보단 낫지. 그래서 아이랑 같이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출발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약간 아이의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것을 시작하면 끝은 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좀 기다렸죠. 기다렸다가 이제 정말 출발할 시간이 지금 출발해서 아이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출발해서 제가 은행 가서 돈을 좀 뽑고 그리고 생수도 좀 사고 하려면 지금 내가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아이가 그림을 다 그런지 확인하고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면은 가자 했는데 아이가 이제 그림을 손에 놓지 않고 그림을 끝까지 그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면서 아이를 혼자 두고 할머니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나와서 제 볼일을 봤죠.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물을 캐리어 안에 넣었는데, 캐리어가 이번에 저는 처음 구매를 20대 때 한번 했었었는데 이렇게 작은 거는 또 정말 오랜만에 구매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캐리어가 굉장히 좀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게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좀 많이 넣었는데도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제품이 좀 잘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를 끌고 이제 다시 집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다시 갈 생각이 있냐고 얘기를 하니까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도 다 그렸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모임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가 안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출발할 때쯤에 비가 정말 아주 조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한 개는 챙겨 갔었죠. 두 개를 챙겨 가려니까 좀 번거롭기도 하고, 제일 가벼운 3단 우산 이거 하나로 비가 오면 아들이랑 같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이제 좀 날씨가 추워서 옷을 조금 입고 갔었죠. 후드 집업인데 약간의 방수가 되는 그런
바람막이죠. 바람막이를 이제 저랑 아이랑 이렇게 입고 도착 장소에 갔는데 출발하기 전에 아이랑 좀 초콜릿을 먹었습니다. 아이에게 본래 좀 주려고 했던 선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초콜릿을 좀 아껴 먹으라고 했더니 한꺼번에 다 먹더라고요. 4개를. 그래서 뭐 이런 날 먹는 거는 내가 만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오죠. 아무도 안 오고 딱 11시쯤 됐었을 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그 어린 친구 한 명이 전화가 왔는데 그 아이는 지금 모임을 잘 모르나 봐요. 저는 이제 제 카톡에도 올렸었고 이제 유튜브에도 올렸었는데 그 모임은 잘 모르고 뭐 서구청에서 이렇게 좀 물 분수 나오는 그 날이 언젠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서구청에 분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여름이 돼야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고, 혹시 너 놀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화는 뭐 이 모임에 상관이 없는 전화구나 싶어서 그래 다음에 보자 하면서 이렇게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5분 정도 기다렸죠. 5분 정도 기다리고 이제 사람이 정말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는 이제 출발을 했죠. 조금 걸었을 때 비가 이렇게 조금씩 내려서 그냥 바람막이 모자를 둘 다 이렇게 쓰고 걷기에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장 두 정거장마다 한 번씩 정류장에서 쉬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고, 한 두 번째 쉬었을 때 그때는 비가 조금 계속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예보에는 그친다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제서 이제 우산을 피고 아이랑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를 지나서 이렇게 두루 내거리 쪽으로 가고 있었을 때 저희 아들이 두 번째로 이제 정류장에 쉬고 있었을 때 그때 가게 옆에 벽보에 뭐 방에 대한 그런 매매 그런 벽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저희 아이가 봤나 봐요. 그래서 저희 전화번호가 그게 좀 아이한테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졌나 봐요. 그래서 괜히 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번호가 네가 원하는 전화번호가 아니라서 그래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앉아 있으면 계속 전화번호 보일 테니까 일단 걷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걸어갔었었는데, 이제 두루 내거리로 가고 있는 길에 아이가 감정이 벅찼죠. 그래서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감정이 계속 올라오면서 자꾸 전화번호에 대해서 저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더 가서는 안 되겠다. 더 가서는 아이가 감정이 폭발하고 비도 오는데 아이가 우르르 이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개인적으로 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게 장애우 융화 모임인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손님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못 갈 상황이니까 조금 저기 가서 건물 안에 가서
좀 쉬었다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한테 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50분이 넘어서 여기서 1부를 끊고 2부에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1부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